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오늘로서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것은 윤 전 총장으로서는 결단이었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도 궁금하고, 저는 당분간은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일각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기사를 쓴 분석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거는 왜냐하면 결국 국민의힘 입당이라는 것은 중원을 포기한, 중도를 포기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중도는 지금 잡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는 원래부터 쉽게 잡히지 않는 층이다. 그러니까 그걸 잡으러 돌아다니면 헛수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근데 7월 30일 날 입당하고 7월 31일 바로 다음 날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으로 믿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흐름은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함으로써 지지율이 푹 떨어졌는지, 아니면 오히려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좀 점쳐보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마침 그 결과가 나왔는데, P&R 리서치라는 곳에서 7월 31일에 조사한 겁니다. 이거는 입당한 다음 날이죠. 여기에 보면 윤석열 35.3, 이재명 23.2, 그래가지고 격차가 12.1%포인트고, 이낙연 16.0, 최재형 6.9, 추미애 3.2, 홍준표 2.8, 정세균 2.6, 유승민 2.4, 심상정 2.1, 박용진 0.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R 리서치라는 곳에서 양자 대결을 해봤는데, 윤석열 51.6, 이재명 37.3, 그 다음에 윤석열 52.5, 이낙연 38.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이재명 이 대결보다는 윤석열, 이낙연 이 대결에서 이낙연, 여기에서는 이제 윤석열도 표를 조금 더 얻고 이낙연도 이재명 지사보다는 표를 조금 더 얻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민주당 예비 경선과 본 경선 초반을 겪으면서 상승세에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게 컨벤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좀 불투명하죠. 그래서 그 직전 마침 여론조사가 있고, 의뢰한 기관은 다른데 조사한 기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평적 비교가 가능하죠. 여기도 역시 P&R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7월 28일이더군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사흘 전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때는 국민의힘 입당 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쭉 5주 내지 6주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윤석열 32.1, 이재명 25.7, 이낙연 18.8, 최재형 5.7 이런 순서대로 돼 있고, 가상 대결도 윤석열 48.7, 이재명 42.0, 윤석열 49.0, 그 다음에 이낙연 43.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 격차를 보면요, 7월 28일 날 조사한 것에서는 한 6.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다가 사흘 뒤 조사는 12.1%포인트 차이가 났죠.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양자 대결에서. 양자 대결. 양자 대결은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나는군요. 이제 단순 적합도 조사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 P&R 리서치 여기에서 또 보니까 쭉 그전에는 언제 조사했던가 보니까 7월 3일 날 조사한 적이 있더군요. 이거는 또 언제냐? 7월 2일에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었죠. 그 법정 구속이 된 다음 날 조사한 겁니다. 이때 보니까 윤석열 36.1, 이재명 26.2, 이낙연 13.7, 홍준표 4.6 이런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대결은 윤석열 49.8, 이재명 41.8, 그 다음에 윤석열 51.7, 이낙연 41.5 이렇게 되는데, 이때 가상 대결의 차이를 보면 대략 8%포인트, 윤석열과 이재명이 8%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7월 28일 입당 이틀 전에는, 이때는 가상 대결이 6.7%포인트, 그러니까
8%포인트 차이가 나는 데서 6.7%포인트니까 꽤 많이 줄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속적인 미세한 하락세, 이걸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7월 31일 입당 후에 조사한 걸 보니까 이때는 양자 대결에서 거의 14.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껑충 뛰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보면 이 중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월 2일 법정구속, 장모 법정구속이 있었죠. 7월 15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입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3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세 개의 P&R 리서치, 똑같은 조사기관입니다. 조사 의뢰기관만 다르고요. 근데 이 똑같은 조사기관에서 한 결과를 보면 결국은 7월 2일 법정구속 된 다음 날 조사했을 때와 그 다음에 7월 국민의힘 입당 전 조사, 입당 후 조사, 이것이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거기에 이걸 관통하는 특징적인 장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는 홍준표 의원이 여야 적합도 조사 전체에서 대략 4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그 다음이 홍준표 정도가 됐었는데, 이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7월 15일 날 입당을 하고 난 뒤에는 4위가 최재형으로 바뀐 쪽도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계속 4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P&R 리서치에서는 최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 효과가 작지만 있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뭐 처음부터 내가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겠다, 뭐 이걸 강력하게 표방하고 그쪽으로 활동을 하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후발주자라고 해서 국민의힘 입당을 윤석열 전 총장보다 먼저 하고, 그러면서 뭔가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좀 넓히는 이런 쪽에 치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아직 대선 출마 선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6월 29일 날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7월 30일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아침 경향신문인가 봤더니 뭐 중원을 포기한 윤석열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런 것이냐? 근데 이 여론조사, P&R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입당의 컨벤션 효과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닌가. 뭐 오늘 또 리얼미터 조사, 내일 모레 RN서치 조사,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한국갤럽 조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 보면 뭐 좀 더 흐름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P&R 리서치의 3번의 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결국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제가 중도 얘기를 하는데, 중도를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느 당에 속해 있다는 것보다 중도를 잡기 위한 언행을 계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도는 한꺼번에 어느 시점에 바로 무슨 사냥하듯이 잡힐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게 현실 정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역시 중도 행보는 계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당 다음 날이죠. 7월 31일 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뭐 조언을 들었다. 근데 조언을 들었는지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해서 제3지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제3지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와 어긋나게 본인이 사실은 국민의힘 입당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려고 만났던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논평을 해드리는 중에 윤석열, 안철수, 그 다음에 김동연 전 부총리, 이 세 사람이 5월 달에 만났다 그랬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만난 게 아니고 세 사람의 대리인이 만났더군요. 대리인. 그래서 그 대리인들이 만나서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거에 뭐 제3지대 정도의 뭐 제3지대를 함께 하는 게 어때? 함께 한다는 게 결국은 제3지대 아니겠습니까? 뭐 아마 그런 논의를 했다 하니까 그 내용은 좀 바로 잡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그날 또 금태섭 전 의원,
잘 아시지만 그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만나서 뭐 아마 합류를 설득했겠죠. 근데 뭐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런 움직임들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으로 지금 비록 소속은 국민의힘이지만 중도 외연 확장의 움직임 이런 걸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날 어제죠. 어제는 여의도 청년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상상 23 오픈 세미나 여기에 참석해서 뭐 청년들은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돼 있지 않다. 청년 세대의 사고와 아이디어는 실사구시, 실용주의, 탈이념에 아주 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탈이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자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으로 구분하는 그런 데에 윤석열 전 총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실용주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런 식의 움직임과 기조 이건 계속 가져갈 것이고요. 실사구시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전직 대통령이 있죠.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인데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계열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지금 합류하고 있다 속속. 그거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과거에 수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특검에서 수사한 적이 있는데 그런 점이 연관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앙금이 과거 친박계로 보면 그 앙금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까지도 해소가 된다면 이 컨벤션 효과가 아니라 뭐 거의 대세론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탈이념을 강조하면서 언행을 하다 보면 이것이 결국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초선들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정책 또는 이념, 청년, 그 다음에 경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의 그 일단이 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 그동안에 보면 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김성식,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의원, 최이배 전 민생당 의원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캠프 합류를 권유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캠프죠. 캠프면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단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라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뭐 확답은 얻지 못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계속 중도에 있는 전 현직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하고 합류해서 정치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도 외연 확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점으로 본다면 아마 이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플러스 계속해서 지속적인 중도 외연 확장 노력을 하면 그러면 컨벤션 효과는 의외로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에서의 공격, 여권에서는 저 지방 같은 데 다니면서 그 주민들 또는 뭐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뭐 소주 한두 잔 받아먹는 것까지도 뭐 시비를 걸었더군요. 그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시비를 걸었던데 그러니까 곧바로 이준석 대표가 아니 술을 한두 잔 받아먹은 것 가지고 그러는데 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논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렇게 반격을 시도했더군요. 별별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이런 시비야 유권자들이 시시비비를 아마 가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오늘 여하튼 어제 나온 그 P&R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는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컨벤션 효과가 일단 있다. 그러니까 하락세 멈추고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근데 저보고 물으시면 저는 중도 외연 확장과 같은 그런 행보를 계속함으로써 약간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이야 또 뭐 별도의 변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또 그 검증 절차에 돌입을 할 테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뭐 변수는 있겠지만 일단 컨벤션 효과는 누렸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